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BF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7조 친구가 되어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BF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조언 소개와 프로젝트 구상 과정, 프로젝트 실천, 참여자의 후기, 조언 소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우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 강사훈 학우님은 자료조사를 맡아주셨고, 조원 김지연 학우님은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조원 안채영 학우님께서 PPT 제작을 맡아주셨으며, 조원 조희수 학우님께서도 PPT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조원 이태경 학우님은 자료조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진행하였던 BF 프로젝트는 풀어서 베스트 프렌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핵심 가치는 나눔, 사랑, 존재입니다. 저희 조원들은 혼자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홍보 단계에서는 에브리타임과 SNS 홍보를 통해 링크를 업로드하여 설문조사 및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 내용은 성별과 나이, 본인의 성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결 단계에서는 설문으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가 어떤 성격의 친구를 원하는지 질문을 드려서 참여자가 원하는 성격의 친구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후 개개인에게 메시지로 연락을 보내드렸습니다.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대화 및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친밀도를 쌓는 분들도 계셨고, 온라인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나 SNS 대화로 서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후기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기간이 끝난 후 후기 설문지를 작성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과 프로젝트 개선점을 설문하였습니다. 타카에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좋다는 답변과 짧지만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내용의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보완점은 충분한 기간 설정과 프로젝트 홍보 문제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강상훈 학우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었고, 만났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김지연 학우님은 이번 프로젝트로 소심한 성격인 걸 불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보자는 의견에 바로 적극 응했다고 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마무리되어 한편으론 뿌듯하고 조원들과 무얼 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해냈다는 그런 게 참 행복하다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PPT 제작을 맡으신 안채영 학우님은 조원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내어 마무리한 점이 자랑스럽고, 과연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조장과 조원들이 프로젝트를 더 세분화하고 꼼꼼히 기획하는 모습에 저도 열심히 임하게 된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 배운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PT 제작을 맡으신 조희수 학우님은 처음에는 형식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기에 바빴던 것 같지만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좋은 수업이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료조사를 맡으신 이태경 학우님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수님과 학우분들의 열정이 느껴졌고, 이를 보며 저 또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조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얻는 깨달음이 컸고, 작은 실천에도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 수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7조 BF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 태양을 지켜요에 대해 발표할 이예린입니다. 목차부터 소개하자면 프로젝트 선정 이유,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 프로젝트 활동,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유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생물의 이동 및 성장처에 섭식, 면역 반응 및 생식 능력에 영향이 끼쳐 해양 생태계 모기 사슬에 치명적이었으며, 또한 인간이 사용한 생활 환경이 바다에 침입하면서 일부 생물종은 먹이로 착각을 해서 섭취하는 일이 생겨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멸종 위기가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인간 몸에 침투를 한다는 것인데,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 가량으로 추정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 무심코 먹게 되어 혈관에 쌓이다 보니 뇌졸중, 심장병,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 대표적인 화학물질로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가 있는데, 체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생식 독성과 발달 장애,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고 연구 결과 발표도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긴 길이가 1나노미터에서 5mm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 오염에는 백신이 없다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포스터 제작 후 학교 곳곳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브리타임의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자는 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폼을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보자면, 포스터 제작과 에브리타임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해결 방안을 홍보함으로써 나날이 늘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각인시켜주고 보다 환경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 폼을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나눠주며 실천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친구 친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구조, 우리는 친구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신예소, 손명균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우리는 친구조의 소개, 내 친구 프로젝트 소개, 내 친구 프로젝트 실행 계획, 내 친구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조원들의 소감입니다. 우선 우리는 친구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우리는 친구조이고
저희 조가 만들어졌을 당시 다 같은 나이와 학번에 이어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친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진 기준 왼쪽부터 이번 기말 프로젝트에서 자료 조사를 맡은 정인준하고 발표를 맡은 손명균하고 자료 정리를 맡은 허문정하고 설문조사를 책임진 최효재하고 PPT 제작 및 발표를 맡은 신예소하고입니다. 내 친구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문제 제기는 대학 들어와서 같은 전공 외에 다른 학부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를 놓쳤거나 이제 막 적응해 나가는 신입생들에게 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줌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내 친구 프로젝트의 미션은 서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알아가며 대인관계도 형성하고 기본적 자질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프로젝트의 비전은 더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를 마주하며 나의 생각과 이해, 공감의 폭이 더 넓어져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소통입니다. 내 친구 프로젝트의 실행 계획은 1차 모임에선 각자 전공, 이름 등의 자기소개와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깰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위주의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2차 모임 땐 각자의 전공의 장단점이나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민 등을 이야기하며 경청과 이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1, 2차 모임 후에는 모임에 관계없이 서로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조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 전 모여서 프로젝트에 관해 회의하며 프로젝트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모임은 조원 4명, 친구 4명, 총 8명이 밥을 먹으며 그리고 1차 모임 이후 계획대로 2차 모임에선 서로의 전공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이야기하며 공감과 경청에 더욱 집중하여 대화를 하였습니다. 1차, 2차 모임 후 실제로 내 친구와 너의 친구가 친해져 함께 화목우주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문항, 만남 전에 받은 정보는 충분하였나요? 매우 만족 80%, 충분 2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항, 만남 장소와 시간은 적절했나요? 매우 적절 40%, 적절 30%, 보통 3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항, 대화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매우 자연스러움 20%, 자연스러움 20%, 보통 40%, 어색함 2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문항, 소개받은 사람과의 공통 관심사가 있었나요? 매우 많음 10%, 많음 30%, 보통 50%, 거의 없음 1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 만남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만족 70%, 만족 3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 소개받은 친구와 다시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매우 있음 60%, 있음 4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추후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줬지만 각자의 시간이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려 소수 인원으로 만남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들의 소감을 듣기에 앞서 명균 학우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감과 경청이라는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명균 학우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친구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직 제가 모르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많다면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이 더욱 재밌을 것 같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전공 외에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번에 친구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외의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조원들의 프로젝트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하니까 다른 과 친구들과 많이 친해진 기분이었고 다른 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다. 같은 과를 제외하면 과가 다른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 친해지고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이 눈에 보이면서 프로젝트에 있어 생각했던 조의 미션과 비전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원들과의 여러 생각들에 대하여 나누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준비 과정이 좋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우리는 친구조의 내 친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수업을 듣는 10조 동물원입니다. 저희가 실행한 프로젝트명은 비상으로, 즉 비밀상담소라는 익명상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로 첫 번째 비상의 팀원 소개, 두 번째 추구하는 가치와 선정 이유, 세 번째 활동 계획, 네 번째 실제 활동 모습, 다섯 번째 결과,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어려움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팀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장인 김은지 학우분입니다. 중간 발표와 프로젝트물 설치, 고민 상담 오픈 채팅 관리 및 고민 수리, 상담 답변 논의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정선 학우분입니다. 행운 메시지 제작, 프로젝트물 설치 및 관련 서류 결제, 상담 답변 논의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조장인 전주희입니다. 현재 발표를 맡고 있으며 프로젝트물 설치, 중간 발표 PPT 수정, 상담 답변 논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찬 학우분입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공, 포스터 및 최종 발표 PPT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프로젝트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의 핵심 가치는 나눔, 공감, 관심인데요. 저희가 이런 익명 상담을 프로젝트로 설정한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고민, 비밀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현대에 들어 개인주의와 문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 경향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앓고 있을 백석대 학생들을 위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도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활동 계획입니다. 익명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홍보 포스터 제작을 통해 행운 쪽지와 함께 각각 지혜관, 진리관, 조영관, 본부동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터의 경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으로 고민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상담을 조원들과 함께 토의하여 가장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이고요.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설치한 홍보물과 익명으로 고민 상담을 진행한 과정입니다. 그 활동 결과 행운 쪽지는 총 120개에서 140개가 소비되었고 익명으로 들어온 고민은 11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고민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이성관계와 친구 사귀는 문제 관련 고민이 주된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리 또래에겐 이러한 부분이 주된 고민으로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무리 익명이지만 자신의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려움을 겪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11개의 고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이지만 우선 저희를 믿고 고민을 보내주신 익명의 학우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상외로
행운 쪽지의 소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작은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저희는 조원들과 생각보다 많은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줌과 카톡을 통해 평균 한두 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 있지만 익명으로 학우분들과 고민을 나누며 전반적으로 어떤 고민이 주로 이루는지 알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나눔, 공감, 관심.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밀상담소 비상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11조 조장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도와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비전 알아보기, 세 번째는 홍보 방안 알아보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와줘의 프로젝트는 우리를 찾는 사람들, 일명 우차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백석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과 계단이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도 유명한 본부동 앞에 있는 천국의 계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만큼 강의 특성상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발을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강의실 건물까지 짐을 들어주어 그 사람의 힘듦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우차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비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와줘, 즉 우차싸 프로젝트의 비전은 이러합니다. 첫째, 서로 도와주는 캠퍼스 생활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캠퍼스 내의 상호 도움망을 구축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알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본 결과 현재 학생들이 많이 쓰는 SNS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SNS 캠페인을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학교 내에 배포하여 프로젝트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 축제나 행사 때 우차싸 부스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희 11조 도와줘의 프로젝트 우차싸에 대한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